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랜만에 꽁사육장에 들어왔네요. 영상 찍은 지도 한 2주 정도 안 찍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직장 다니고, 그리고 고추를 다 제거를 하고 고추 골 사이사이에 배추를 심으려고 준비를 좀 한다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고추는 한 60건? 70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초창기에 진딧물 한 번만 치고 그 외에 약을 한 번도 안 치니까 한 4번 정도 따니까 탄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약을 칠 바야 여기서 마무리 하자 해서 고추를 다 걷어내고 그 고추 골 비닐 피복 해놨는 데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고추가 심어진 그 중간중간에 배추를 심으려고 이렇게 옆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좀 바빠갖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딱 보시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꽁이 그래도 몇 마리는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2024년에 꽁알 그리고 꺼벙이를 분양을 좀 많이 했어요. 꽁알을 특히 많이 분양을 했고요. 지금 제가 좀 게으르고 그래서 꺼벙이는 생각보다 분양을 별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꽁알은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한 100개 정도는 더 분양을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꽁은 이미 이제 8월달에 접어들면서 거의 안 나와요. 하루에 암컷이 14마리, 15마리 있는데 꽁알을 하루에 1개? 아직 넣는 녀석은 있는데 거의 1개, 2개 정도 나와요. 거의 안 넣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꽁알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청동오리 이 녀석들은 알을 낳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온도하고 습도하고 여러가지 조건만 맞으면 얘는 계속 넣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하얀색 머스코비 오리 이 녀석도 계속 알을 낳고 있고요. 청동오리 저 녀석도 청란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언제까지 넣는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이는 머스코비 오리 있죠. 머스코비 오리는 따로 사육장이 있어요. 기러기 사육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알을 굉장히 많이 놓고 있습니다. 걔네들을 보면 8월 말까지 알을 놓고요. 9월 되면 날씨가 좀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면 알을 안 낳아요. 어쨌거나 올해 2024년 저희 꽁알과 기러기알 그리고 닭알, 계란, 종란을 좀 많이 분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꽁이나 기러기 같은 알은 분양이 안 되지만 닭알은 여전히 분양을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있잖아요. 날씨가 미쳤는가 봐요. 8월 말인데도 34도, 35도 이래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닭을 사육하다 보니까 온도가 38도, 40도 이래 넘을 때가 종종 많아요. 뉴스 보면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 온도를 보면 40도를 막 찍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그래서 댓글로 슈퍼 오글개나 혹은 청개, 청란을 좀 분양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백봉오리 알을 분양해 달라는데 저는 분양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드렸는데 택배가 당일 바로 가지는 않잖아요. 하루나 늦으면 한 이틀 정도 되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다음날에 바로 배송이 되면 괜찮은데 이틀 돼버리면요, 애들이 그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포장 용지도 있고 그 박스도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때문에 계란이 퍼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분양해 달라는 분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어요.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30도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언제든지 청개나 백봉이나 슈퍼 오기를 분양해 드린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 꽁들 사료값은 했습니다. 얘들 꺼벙이랑 꽁 종란만 분양해서 이 녀석들
지금 한 30마리 정도 됐는데 1년치 사료값은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래서 올해는 뭐 사료를 듬뿍듬뿍 줄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조금 획득해서 얘들을 좀 더 살찌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 앞에 보이는 요 작은 녀석들 있죠. 요 좀 형태가 봤을 때는 장기입니다. 앞에 장기인데 올해 태어나서 이렇게 큰 녀석이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좀 작은 녀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까투리도 있고 장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장기, 얘는 까투리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안에는 더럽지만 7마리의 꺼벙이가 조금 어린 꺼벙이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분양을 하고도 뭐 제가 한 15마리 정도는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100마리 정도를 늘린다 이렇게 했는데 100마리는 좀 솔직히 못 늘렸어요. 욕심을 좀 버리고 식구를 좀 늘리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한 100마리까지는 충분히 늘릴 수 있었는데 꽁을 부하기에 넣으려고 하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100마리 키워서 뭐하노? 뭐 내가 잡아가지고 고기를 팔기도 아니고 이 100마리 키우면 이 사료값도 장난 아닐겠는데 이 생각에 계속 부하기에는 안 넣고 그냥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 한 7월 말쯤에 그래도 한 10마리에서 한 15마리는 채우자 싶은 생각에 한 15마리 정도는 부화를 해서 좀 키워서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뭐 꽁을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는데 51마리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저쪽에 까만 녀석 있죠? 까만 녀석. 요 녀석은 슈퍼 오골개입니다. 슈퍼 오골개 너무 어린 꽁이랑 같이 부화를 해서 꽁이랑 덩치가 비슷했기에 얘들도 같이 넣었는데 역시 꽁보다는 닭이 훨씬 빨리 성장을 하네요. 그리고 청개도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청개, 요 녀석. 여기 청개 있죠? 청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느덧 꽁 사육장이 완전 짬뽕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러 종류가 들어와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1년을 지켜본 결과, 청동오리나 뭐, 병아리들이 있다 한들, 얘들을 알 낳는 거 있잖아요. 알 낳는 빈도나 알 낳는 개수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옆에 개들이 있으면 얘들이 하도 막 짖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같은 요런 종류들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뭐 합사를 한다고 해서 알 낳는 양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지만 뭐 알 낳는 거 대충 내가 기록을 한 게 있거든요. 하루에 몇 개씩 놓고 뭐 이런 걸 기록을 해놨는데 작년이랑 비해서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걱정했어요. 이제 청동오리하고 뭐 스코비 오리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요.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작게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좀 작게 낳더만 6월달 정도 되니까 막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쳐서는 합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그 청동오리나 그 스코비 오리를 합사했을 때는 알 종란 개수의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앞에 보이는 청개 있죠. 슈퍼 오개 있죠. 이 닭들과 합사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꽁이랑 닭이랑 합사해갖고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이 슈퍼 오골개 이 녀석들하고 청개는 올해 넣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리과랑 합사했을 때는 크게 종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밖에 보이시죠? 제가 요 삽살개 어린 녀석은 삽살개고 저는 진돗개인데 삽살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원래 진돗개는 집에 있고 농장이 산속이다 보니까 들짐승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저 앞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진돗개 있죠? 저 녀석은 너구리를 매번 잡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씩은 잡아옵니다.
그만큼 너구리나 오소리, 쪽제비들이 많아갖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를 풀어놓습니다. 개를 풀어놔도 뭐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너희 개는 사람을 안 무냐는요. 저희 개도 사람을 물어요. 물지만 저희 농장은 산골장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농장 안에서 한 3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멀리 안 나가요. 농장 밖으로는 안 나가요. 개들이. 닭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닭들도 키우다 보면 한 3개월 동안 우리에 계속 키우다가 방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얘들이 복귀를 합니다. 닭들은요, 저녁이 되면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키워보니까 얘네들은 생활 범위가 좁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딜 나서면 따라다니지만 제가 없을 경우는 농장 안에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농장 안에 침입을 하면 당연히 개가 짖고 물어야 되겠죠. 맞죠? 주인이 없는데 함부로 들어오면 당연히 개가 지킨 입장에서 물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뭐 개들이 뭐 남한테 해코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한 5년 동안. 어쨌거나 뭐 제 개가 뭐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남의 농장에 들어오면 개한테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꽁사육장에 들어와서 뭐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게 여기저기로 빠졌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뭐 15마리 정도가 더 늘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꽁알과 꺼벙이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튀었습니다.